얼굴 많이 빨개요? 네. 카메라 들고 있어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머리가 바뀌셨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네, 겨울맞이 파마했습니다. 근데 진짜 춥기는 춥네요, 요새.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7도라고 했어요. 영하 7도요? 춥긴 춥구나. 입김이 막 나오는 그런 날씨네요. 입금 나와요. 원장님 오늘 러닝 하니까 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좋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날 추운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러닝 하시는 분들이 한 3-4명 이상 있더라고요. 출근을 하는데 전부 다 뛰는 사람, 걷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장님 아침에 운동 잘 안 하시잖아요. 저는 아침보다는 저녁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운동하면은 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아침에 안 하세요? 아침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도 하고 또 저녁에 하면은 숙면을 취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저녁에 만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슬픈 이유네요. 예. 근데 뭐 아침에 하면은 그래도 장점들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하는 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침 운동하세요? 요즘에요? 예. 요즘에 거의 운동 안 하죠. 지하철 늦으면 뛴다 그 정도? 지금 그 가방 이따만하게 무거운 가방 메고서 급하게 뛰시는 거죠? 네. 그럼 절대 안 돼요. 왜요? 급하게 뛰는 거는 절대 운동이 아니에요. 노동인가요, 그럼? 노동이죠. 근데 제가 뛰면은 정강이 쪽에 근육이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질환명이 있긴 한데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몸을 갑자기 써서 그래요. 제가 이쪽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또 제가 몸무게도 굉장히 높거든요. 몇 킬로신데요? 95kg 정도 돼요. 네? 95요? 그래 보이진 않죠? 예. 95kg면은 일단은 운동은 필수고요. 저기 주사제제 들어보셨나요? 위고비라고? 미겁이요? 네, 들어봤죠. 그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사랑 운동이랑 생활 습관 변경 이것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 쉽지 않네요. 한 번에 3개를. 그럼요. 할 때 한꺼번에 해야죠. 원장님이 위고비도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하죠. 통증의학과랑 위고비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 많죠. 물론 이제 위고비를 모든 과에서 다 다루긴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살이 찌면은 통증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4kg가 부담이 가거든요. 그럼 제가 한 20kg 정도 찐 거거든요? 80kg가 지금 무릎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체중만 줄여도 통증이 줄는 결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를 갖다 놓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로 위고비를 취급을 하시는구나. 근데 말씀 들으니까 무릎한테 미안해지는. 무릎에 반성하세요. 근데 아직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건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요. 조금만 이제 나이 드셔도 무릎이 시큰해집니다. 30에 접어들었는데 보통 언제부터 아픈가요? 보통 나이라는 건 없지만 보통 50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아파지시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PD님 같은 경우는 80kg가 달려있기 때문에 30대부터 아플 수 있죠. 30대부터 무릎이 아플 수 있다니까 위기의식이 생겨요. 진짜 위기의식 느껴야 돼요. 제가 원장님하고 촬영할 때마다 한 소리씩 듣는 것 같아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무릎이 시간이 지나면서 닳는다. 그쵸.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무릎 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 무릎이 닳는다, 연골이 닳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리막길 갈 땐 무릎 조심해라. 무릎 닳는다. 내리막길이랑 오르막길이랑 쓰는 부분이 달라요. 오르막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육을 써서 올라가는데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에 연골이 마찰이 일어나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무릎 연골이 다 다르면 인공관절이나 뭐 이런 걸로 교체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 전 단계에서 운동하고 교정하고 이러시죠. 여기 앉았다 가도 되나? 오우 뛰다가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엉덩이는 약간 시려운데 무릎 얘기하고 있었죠.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 연고 같은 거 결과 같은 거 보면요, 오히려 뛰는 사람 같은 경우 무릎 관절염이 훨씬 덜 걸리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뛰는 사람이 저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뛰거나 하면은 허벅지 근육도 튼튼해지고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도 짱짱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연골은 보호되는 효과가 더 커요. 그러면은 무릎이나 이런 걱정 없이 달리기를 해도 괜찮은 거네요? 걱정을 없이 하는 거는 좀 위험한데 일단은 제1원칙은 아프면 안 해야 돼요.
분명히 안 해야 된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약간만 걸어도 무릎에 뭔가 딱 걸리는 느낌이 나시거든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은 아 이거 내 무릎에 신호가 와 이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럴 때는 일단 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걷기를 했는데 괜찮고 막 심하게 뛰기를 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 그 정도일 때는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뛰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빠르게 걷기도 있지만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러닝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각자의 상태에 맞게 뛰어도 상관이 없겠죠.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걷기 위주로. 그쵸. 걷기인데 빠르게 걷기나 아니면 슬로우 조깅 정도로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의학과 의사로서 달릴 때는 이렇게 달려야 된다. 이게 사람이 걷기를 할 때는 뒤꿈치를 먼저 이렇게 딱 닿거든요. 걷기를 할 땐 이렇게. 근데 뛰기를 할 때는 앞꿈치부터 닿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걷기를 할 때랑 뛰기 할 때 발을 쓰는 정도가 다른데 내가 발이 평소에 아프신 분들이 또 많거든요. 족저근막염 이런 거 앓고 계신 분들은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뛰는 걸 약간 빨리 해서 앞꿈치로 뛰면은 조금 낫고요. 평소에 뛰는 걸 많이 해서 앞꿈치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반대로 조금 빠르게 걷기를 하는 게 낫겠죠. 요즘에 마라톤 참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럼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수분 보충이라던가 전해질 보충 같은 건 필수인 것 같고요. 무조건 똑같은 속도로 계속 뛰면은 좋진 않거든요. 빠르게 뛰다가 조금 힘들면은 조금 서서히 뛰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목이나 무릎 이런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면은 그럴 때는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의사한테. 아파서 오시는 분 중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발목이랑 발의 통증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강이가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강이 쪽에 신스프린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뼈가 피로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아리 쪽 근육이 아픈 게 아니고 뼈. 네, 그래서 그거랑 감별을 잘 해줘야 돼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막 뛰다가 종아리에서 빡 하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종아리 근육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달리다가 그런 문제까지 생기네요. 근데 그거는 엑스레이로는 안 보이니까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은 가자미근과 비복근 사이에서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이 확 보여요. 찢어졌는데 초음파 되면 너무 아프지 않나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제가 뭐 찌르는 것도 아니고 초음파 갖다 대는 건데요, 뭐. 달리기가 위험한 운동이었네요. 위험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진짜 미리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게 많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달리기라고 하면은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리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고 잘 달리느냐에 따라 조금 더 효과도 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달리기가 워낙 대중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또 많이 다쳐서 오시는 거겠죠. 그쵸. 몸만 있으면 되는 운동이니까 신발이랑. 예. 신발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나요?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신발 어떤 걸 신어야 되나요? 밑에가 두꺼워야 되나요? 얇아야 되나요? 깔창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요즘 나온 신발들은 되게 좋은 신발들이 너무나 많아서 웬만한 거 막 신어도 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발을 따지기 전에 일단 몸 상태부터 체크를 하는 게 먼저겠죠. 요새 스포츠 브랜드들이 기술이 좋아져서 어지간하면 다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거저거 갖춰놓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신발은 막 신발을 신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네요. 아, 중고입니다. 중고로 사세요 이런 것도? 네, 신발은 감가상각이 많아서 새 거를 잘 안 사요. 약간 여기서도 재테크 정신이. 얘기해도 되나? 20만 원에 샀어요. 20만 원이에요? 예. 오, 이거 원래 신품은 얼마 정도 하나요? 250만 원? 와,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거 팔아주신 분이 운동화 세탁까지 다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분은 감사드립니다. 중고거래 당근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아, 당근 많이 합니다. 어디서 하세요? 하면? 여기 옥수역 근처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집 근처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하거나. 원장님도 팔고 계신 게 있나요? 팔고 있는 거는 지금은 없는데 그동안에 당근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짐을 많이 덜어냈거든요. 원장님 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더 처분할 거 없으세요? 더 처분할 거예요? 살쪘을 때 옷을 못 버리고 있어요. 8개월 정도에 20kg가 빠졌어요. 왜 못 버리세요? 다시 찔까 봐서요? 다시 찔까 봐요.
아, 20kg가 빠지셨으면 무릎에 80kg를 덜. 그쵸, 반대죠. 실제로 체중이 줄고 나서 제일 느꼈던 거는 허리랑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허리랑 무릎이 어떻게 아프셨어요? 허리는 원래 예전에 주사도 맞고 그랬었거든요, 심할 때는. 근데 이제는 허리 통증은 거의 못 느끼고요, 무릎은 되게 가벼워졌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이렇게 까치발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주는 이 운동 있잖아요, 요것만 해줘도 의외로 발목 운동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되고. 이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는 안 아프게 되신 거네요. 거의 안 아프죠. 아플 때는 피곤할 때 정도? 몇 년 뒤면은 50 라인에 들어가시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늙으면은 몸의 장기나 기관 같은 데가 조금씩 기능을 떨어지니까 아프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 암 수술을 하기 전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진짜 운동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았거든요, 약간. 근데 지금은 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저께도 사실 월요일이라서 운동하기가 되게 싫었거든요. 그냥 아예 모르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바로 그냥 운동 갔더니 또 몸이 풀리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게 그래도 아우, 정말 달라요. 예, 정말 달라요. 해 떴다. 오. 해한테 인사. 아프시면 셀프 주사도 놓을 수 있나요?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아프면은 셀프 주사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거든요. 한때는 벽에다가 주사기를 설치하고서 이렇게 해서 허리 주사를 맞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상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무릎 이런 데는 가능하긴 한데 각도가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쪽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안쪽은 이게 각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발목 같은 데나 손목 같은 데는 할 수 있어요. 허리 주사 예전에 맞아야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병원 찾아가서 주사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약간 궁금해요. 원장님이 선택한 병원은 어디일까? 의사들이 선택하는 병원. 주사 잘 놓는 병원? 아무래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쟁 병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병원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잘하는 병원, 이런 데 가는 거죠. 그런 스토리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원장님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겠어요. 어디 가면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커져서. 알아봐도 모른 척 해주세요. 가볍게 뛰는 것도 팔 동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뛰면 안 돼요. 이렇게 뛰면 안 돼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뛸 때 이게 이렇게 안으로 모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것도 안 돼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제일 무난해요. 지금은 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날이 춥잖아요. 추울 때 운동하고 하는 게 부상 위험이 더 높고 그런가요? 당연히 부상 위험도 좀 많고 그런데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20대 때는 예열을 안 해도 몸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막 30, 40대 조금 넘어가면은 운동하기 전에 막 발목 스트레칭하고 막 무릎 스트레칭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몸이 예열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그쵸. 준비 운동 충분히 해야 돼요. 50분 정도의 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다. 앞에 10분, 뒤에 10분을 스트레칭에 박아놓고 차라리 30분을 조금 강도가 더 세게 운동하는 게 훨 나아요. 준비 운동 하다가 다 지치겠는데요? 20분이나 하면. 그거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하시죠. 네. 근데 확실히 달리기를 하는 게 무릎이나 뭐 이런 데 오히려 도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달리기 하면 좋은 게 그날 하루가 되게 상쾌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피가 뿜뿜 하는 건데 저도 달리기를 꼭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라도 좋으니 꼭 시작해 보십시오. 근데 저 무릎에 80kg를 더 달고 있기 때문에 달려도 되나요? 엄청 빠르게 달리는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의 달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추울 때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러닝머신 자체가 인간에게 최적화돼서 맞춤화된 그렇게 세팅돼서 나온 도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걷고 뛰는 것보다 조금 더 완벽해요. 러닝머신 뛰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는 없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도 없고 풍경도 없고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그래도 러닝머신에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 낫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루에 5분만 달리기를 해도 사망률이 50% 이상 쭌대요. 50%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하루 5분인데 하루에 5분만 뛰어도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제가 맨날 지하철 놓치기 싫어서 뛰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사망률을 높이는 달리기인가요? 사망률 높인다기보다 부상을 높이는 달리기. 다이어트 그리고 달리기
달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이어트는 진짜 어려운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다이어트의 목적을 살을 빼서 이뻐지자 이런 목적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살을 빼서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들자 이런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30, 40대 분들은 살을 빼서 이뻐 보여야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살을 빼서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성인병 예방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5분 뛰는 것도 좋으니까 꼭 운동하시고, 좀 운동만으로 부족할 때는 현대의학의 힘도 빌리시고 생활 습관 패턴도 같이 바꿔 나가시면은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저희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